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유형 사립고 폐지와 정시비중 확대 등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강남권 주요 단지에 수요가 몰린 탓인데요. 정부의 규제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 대신에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부터 고민 상담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대표님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좀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세테크 부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 특례 조정을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들고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 등 39곳이 지정된 상태며 올해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소재에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그간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유권 해석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지난 2020년도 2월 28일 날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항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된 느낌은 들지만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부분 자체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읽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 자체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남은 집에서부터 취득 부분 자체의 집 자체가 2년 보유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부분 자체의 내용 자체를 먼저 상기를 하시면서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한 이 부분보다도 또한 보유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종전주택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언제 포함되었느냐 규제지역이 지정된 이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2019년도 12월 16일 날 이후에 취득된 부분 자체냐를 여러 가지의 변수를 다 따져봐야 될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 자체인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2시간을 세미나 시간에 강의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인데 단 한 20분 내에 함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요. 자, 보시는 대로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법이 지금 시행령 자체가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색상을 달리해서 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이슈에 있어서의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사례, 쟁점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자, 현행 올해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양도 부분 자체에 있어서 소득세 비과세 부분 자체가 요건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날짜 부분 자체를 다 배제시키고 일단은 복잡하니까 일반적인 부분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좀 전에 요지를 말씀드렸듯이 쟁점되는 사항이 뭐냐면 단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내 본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유한 부분 자체는 처음에 취득한 취득일 부분 자체부터 기산을 시키겠다. 그렇지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세금을 내고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 자체 처분 시점에서부터 2년을 기산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쟁점 사항으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답안부터 타당성 안 자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 기산일을 보유 시점을 언제부터 봐야 되겠느냐. 1안 당해주택 취득일 부분 자체 14년 4월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전 주택 양도일 2021년도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은 이 시점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2021년도 4월 달로 봐야 된다. 그리고 2021년도 4월부터 보유기간 자체가 기산되기 때문에 보유 2년 부분 자체가 돼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좀 전에 제가 요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옆에 뭐 사례 부분 자체는 있지만 요거까지 하려고 해야 되면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쟁점 2입니다. 자,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상태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9월 달 A주택을 취득했고 12년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 7일 날 B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C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이지만 B주택이 과세가 됐고 투자 목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위해서 과세를 세금을 내면서 됐기 때문에 이 기산일은 최종적으로 직전 주택 양도일 19년도 8월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7가지 쟁점 중에서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쟁점 2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한번 신현 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쟁점 3-1입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비과세로 양도 후 다시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답안은 당해주택 취득일 14년도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C주택의 기산일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자, 부부 공동명의로 2009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2월 달에 B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그리고 C주택을 14년도 12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년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요. 자, 주택이 2개인데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지 않냐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분 자체가 같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B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본의 아니게 받은 집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특례에 의해서 주택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 이후에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B주택과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B주택 상속주택을 2017년도 8월 달에 양도를 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또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21년도 이후에 C주택을 양도할 시에 비과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C주택 부분 자체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자 부분 자체를 앞에 있는 A주택과 B주택 자체가 비과세 혜택, 본의 아니게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의 특례를 받은 부분 자체로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본 C주택 같은 경우에는 B주택 부분 자체 17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산일 자체를 원취득일 14년 12월로 본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 케이스인데요. 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후 다시 신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1주택에 있어서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인데
답안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당해 취득일인 17년도 3월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요. 그러면 C주택을 취득했지만 B주택 같은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시적 2주택이었기 때문에 B주택 같은 경우는 기산일 자체를 17년도 3월로 보겠다. 이때부터 보유기간의 기간 자체가 산정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 및 신규 취득 주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이때도 또한 보시는 대로 A주택도 비과세,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란 부분 자체, B주택 부분 자체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비과세 혜택, 둘 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혜택을 받은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C주택 부분 자체에 양도할 경우에 기산일 자체를 2018년도 5월로 보겠다. 원래는 지금 법령에서 예외 부분 자체로 원칙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최종 주택이 남은 2021년도 3월 부분 자체냐 아니면 18년도 5월이냐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2018년도 5월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쟁점 4고요. 자, 쟁점 5는 입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 내용을 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상담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그 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 전 2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집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정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조합원 입주권. 자,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의 양도는 자, 1한 부분 자체는 2020년 2월이고요. 취득할 시점.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2022년도 2월 또는 2023년도 1월 부분 자체로 본다라는 두 개안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한 자체는 A 입주권 양도 시 부분 자체로 기산을 하겠다. 부분 자체를 B주택 부분 자체의 기산일 자체를 얘기를 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이 17년도 11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A주택이 재개발 부분 자체 재건축인지 모르겠지만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월 달에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이때 A 입주권 부분 자체를 양도를 하면서 과세가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나에게 소유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과세가 됐다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집에 있어서는 기산일 자체를 본 A 입주권이 매도된 시점부터 기산일을 잡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시행령 부분 자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입니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자, 보시는 대로 1항과 2항. 1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A주택 같은 경우 15년도 10월로 잡았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주택 양도일 2020년도 12월로 잡았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항 같은 이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15년 10월로 갔는데요. 자, 종전주택 자체가 과세가 됐지만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 혜택 부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유 기산일 자체를 2015년도 10월로 봤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안으로 내놓은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연속 속상에서 쟁점 6과 똑같은 연속 속상에서 B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양도를 했을 경우에 보유 기산일 자체를 1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최초 취득 시점, 2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택 양도율인 2021년도 이후 부분 자체로 봐야 되냐, 어느 부분 자체냐에 있어서 본 주택 같은 경우에도 19년도 1월로 보는 부분 자체가 맞다라는 부분 자체로 타당성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이해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 부분 자체의 보유기간 부분 자체가 그 직전 양도 주택부터 기산되는 부분 자체를 유념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세테크 부분 자체의 전략을 하나하나씩 짚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세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따져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세대수, 주택수부터 시작해서 언제 취득을 했고 어느 지역에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유는 얼마나 있고 또 거주는 얼마 했는지 등등등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래도 이 조건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하신다면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를 잘 수집해서 발빠르게 행동을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 보시길 바랄게요. 1:1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1로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고민에 대한 해답도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은 끝번호 7969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 향후 전망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 고민입니다. 자,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서요.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매수는 추천. 단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권유를 좀 드리게 된대요. 자, 보시는 대로 무지개 아파트 7호선 중계역 부분 자체도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세권이죠. 또한 주변의 편의시설, 생활마트 부분 자체,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 자체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 호재긴 하지만은 아래쪽에 하계역 쪽에 들어오는 동북선 호재가 있고요. 또한 연도수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걸릴 수 있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여러 호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투자가 맞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총 세대수가 2,4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30년 차고요. 자, 용적률을 보시게 되면 193%, 건폐율이 17%로서 대지 지분이 좀 높은 지역이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세대수가 많은 21평 가격대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매매 가격은 한 3억 8천에서
4억대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제가 갭 투자를 들어가신다고 해서 전세 2억이니까 1억 8천 정도가 들겠네요. 1억 8천 정도의 어떤 투자금 자체가 들 텐데 최근 3년 동안 굴곡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호재들, 특히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가 좋네요. 호재들도 있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 조건으로 매수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봅니다. 끝번호 414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행신동 서정마을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의 영향이 걱정이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좀 전략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창릉 신도시에 의한 어떤 여러 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 확충,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많이 확충이 되겠지만 호재도 많지만 단 3만 8천 세대의 어떤 공급 물량 자체가 이쪽 서울 서부권 쪽에 있어서의 일산, 파주 쪽 부분 자체 영향을 분명히 없진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매도를 신중히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서정마을 일대의 가격대 부분 자체가 보합 아니면 하락 부분 자체, 보합이 맞겠네요. 보합 부분 자체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연도수 부분 자체가 보시는 대로 한 13년에서 거의 한 15년 차들이 좀 질비하게 좀 들어와서 있죠. 이 부분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은 보합 부분 자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 자체가 향후 여러 어떤 개발 호재는 있지만은 가격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 활력도가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 자체에 있어서 창릉 신도시.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서정마을 바로 인근에 지금 이 누렇게 된 부분 자체가 창릉 신도시 부분 자체가 들어올 곳인데요. 최근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좀 더 어떤 개발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이 됐죠.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이 246만 평, 그리고 3만 8천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2029년도까지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자, 보시는 대로 교통, 그리고 일자리, 편의시설 등등의 어떤 또 그리고 뭐 공원 등 여러 어떤 삶에 있어서 질 자체는 높아지겠지만 부동산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어떤 3만 8천 세대의 어떤 새로운 공급 물량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 3년 내에 어떤 매도 타이밍 자체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들어오는 이 큰 규모의 신도시가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끝번호 023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태전 힐스테이트 2차 29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년 9월에 등기를 했고요. 자, 양도세를 내면서 죽전 벽산타운 1단지 24평으로 갈아타기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광주시 태전동에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용인시 죽전동으로 갈아타기를 좀 생각하고 계신데 세금을 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광주. 그리고 용인 지역의 아파트를 지금 비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 물건 자체를 등기를 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광주 지금 그 태전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2019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새 건물이죠. 근데 지금 9월 달에 지금 등기를 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입주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소유를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가격이 뭐 중보합 상태였다가 지금 뭐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보합 상태인데, 최근에 언론 자체에서 뭐 수용성, 용인 쪽이나 지금 그 서울 쪽의 근접 자체가 좀 용이한 부분 자체의 지역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르니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과세라는 부분 자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안 받고라는 거는 그러면 일단은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낮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9월 달에 매입을 해서 현재 지금 3월이니까 한 6개월 만에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용인을 지금 보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지금 그 아파트에 있어서 가격대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보면은 용인 죽전동이죠. 죽전동의 신분당선이 지금 바로 보이네요. 동천역 부분 자체가 있고 바로 인근에 벽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까 전에 태전동 힐스테이트보다는 새 건물이긴 하지만은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은 가격대 부분 자체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올라간 부분 자체가 보일 수가 있고요. 24평대 현재 지금 4억 8천에서 실거래가가 지금 5억대까지 5억 3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고민되네요. 자, 보시는 대로 자, 보겠습니다. 자, 광주 지역의 새 아파트, 용인 지역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24년차 아파트네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9평, 이쪽 같은 경우는 24평대. 그리고 연도수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는 19년도 8월, 여기는 1997년도. 금액대가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3억 후반대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5억 정도를 봐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을 봤을 때, 물건을 봤을 때는 태전동께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는 어떤 지역적인 동일성 자체가 있어야지 비교가 가능한 건데, 일단은 지역적인 동일성 부분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이지만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뭐 상식적인 부분 자체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권 그리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업무 지역이나 강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용이성 부분 자체, 접근성 부분 자체가 가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긴 하지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지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금력에 따라서 좀 더 준공 연월 자체가 좀 덜 된 또 신축 아파트 부분 자체나 아니면 좀 더 준공 연월 부분 자체가 좀 노후화가 덜 된 아파트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부분 자체 선택에 의해서 좀 더 어떤 투자의 어떤 이득 부분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용인 갈아타기에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발품을 팔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승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확인할 거고요. 끝번호 870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연수구 동춘동 연수 2차 한양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으로 가서요. 투자 가치에 대해서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얼마나 있을까요? 연수구가 인천 지역에서 그래도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맞습니다. 일단 투자 부분자를 생각하시는 지역으로서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단지, 이 주변에 과연 이 단지가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한양 2차 아파트 보시는 대로 26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440세대로 되어 있지만 저층 아파트는 저층 5층, 최고 5층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근 3년간 가격대가 3억 1천부터 실거래가가 지금 2억 4,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격 부분 자체가 타 아파트에 비해서는 지금 보합 및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6년 차라는 1995년도라는 중공 연월세 부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어정쩡합니다. 아예 더 되던가 아니면 좀 더 신축이었던가라는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내에서 동춘역 부분 자체 인근에 있는데 저는 연수 2차 한양보다는 바로 앞쪽에 있는 연수 현대 1차 단지 부분 자체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권유를 드리고요.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지역 내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1억 미만의 한 8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게 되면 갭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동일하게 이 연수 현대 1차 아파트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부분 자체는 맞지만 단지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지 변경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41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화성시 양감면 사창 1리 456단지 171평 정도의 토지이고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매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농가주택 대지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A라고 찍힌 부분 자체가 지금 농가주택이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인근에 향남 특지개발예정지구, 위쪽으로는 동탄 세교 특지개발예정지구, 아래쪽으로는 평택국제신도시가 있고요.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향남 특지개발예정지구의 역사가 들어올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지 부분 자체가 주변에 있지만은 이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또한 개별적인 물건 자체의 특성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는 지금 요 집과 지금 옆에 있는 창고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번지수의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지금 가격대가 단독주택으로서 가격대가 17년도에 평당 110만 원 정도, 그리고 18년도에 17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19년도에 19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농가주택을 직접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리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현 지금 가격 부분 자체의 시점에서 매도 후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시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주셔서 1대1로 맞춤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하셔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수시로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재개발 구역에서 다양한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토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대지 지분이 한 47평 정도 되는 158제곱미터 되는 토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오전동 재개발 구역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고요. 자, 대지 지분은 158제곱미터, 약 47평 정도가 남짓되고요.
자, 지목은 현재로서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를 보실 텐데요.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용도지구다, 용도지역과 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가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에는 허가가 임박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본 재개발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과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과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체가 틀리고 또한 나라에서 진행하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부분 자체의 재개발 사업이다 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2019년도 올해 또 다시 나오겠죠. 2019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부분 자체는 2억 1,536만 원입니다. 자, 본 토지의 공시지가가 2억대의 공시지가 갖고 지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 부분 자체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지금 440만 원 정도, 평당 440만 원 정도에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로에 지금 모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부분 자체 보시게 되게 되면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가 재개발 후에, 재개발이 모두 진행된 후에는 총 7개 타입의 아파트로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47평대니까 조심스럽게 1+1에 대한 부분 자체도 추측이 가능하고요. 아직 관리처분 계획인가 종전자산 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예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총 세대수는 3,200세대, 토지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오전동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과 다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지 조합원 자격이 있고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 또는 토지 또는 지상권 중에 하나만 소유해도 내가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주어지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동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에 있어서 재개발과 아까 지주택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진행 부분 자체, 재개발이 진행 속도 부분 자체가 재건축보다 느리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재개발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적어도 12년에서 15년 정도 부분 자체의 시간 자체가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자체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부분 자체의 허가 부분 자체로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정성,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너무나 안정적인 부분 자체로 관리처분 이 계획인가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갔을 때 단계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 자체가 줄게 되겠죠. 적정한 일정 부분 자체의 수익 자체를 창출을 하면서 안정성 부분 자체를 확보시킬 수 있는 현 단계가 지금 오전동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단계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 경기도 2019년도 4, 4분기에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경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의왕시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지금 재개발 지역이 추진되었고 추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와 비교해서 성남 지역 부분 자체를 비교해 드릴 텐데요. 자, 성남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지역이죠. 자, 보시는 대로 성남 지역의 추진 부분 자체에 있어서 사업 단계가 예정구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현재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고요. 개별적으로 틀리긴 하겠지만 2022년도나 2023년도 부분 자체의 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역 지정 부분 자체가 될지 안 될지가 아직까지는 물음표 부분 자체지만 지역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 있는 상대원 2와 상성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대지 지분 7평에서 10평 이내 부분 자체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시세가 적어도 5억 5천에서 6억 5천, 거의 6억 7억대까지 육박해 있는 투자금 자체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면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 인근에 바로 안양 동안구 그리고 군포 그리고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과천 지역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로 지금 넘어오는 단계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분권에 있어서 7평에서 한 10평 정도의 지금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물건 자체가 시세가 3억 2천에서 한 4억 2천대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있어서 가성비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의왕시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총 약 5만 2천여 명의 대규모 단지로서 3,209세대가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현재 시공사가 동부와 동부건설과 대우건설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가 있는 서쪽으로는 군포 지역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뭐냐면은 안양 동안구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과천 봉단강 도시고속도로가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인덕원 지역이 있고 인덕원 지역을 지나게 되게 되면 바로 과천입니다. 자, 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 어떤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예상을 해볼 예컨대 지금 과천 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지금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20평대가 지금 신축 부분 자체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 한 60%, 50%에서 60%까지는 분양가가 형성될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오전동 토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고천가, 고천나, 그리고 오전, 라마, 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죠. 주상복합이 들어와서 현재 1층 부에는 이마트, 대형 마트가 현재 지금 입점해 있고요. 그 나머지 뒤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세대, 그리고 건너편 쪽에 4,40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딴다고 하게 되면 11,600여 세대의 대단지 준 미니 신도시급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지역의 재개발 토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개발 호재, 일단은 역세권이겠죠. 자,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2026년도를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자, 보시는 재개발 지역 바로 앞쪽에 가칭 의왕시청역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완공과 그리고 개통 부분 자체가 맞물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더 어떤 프리미엄적인 부분 자체에서 좀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약 지분 평수가 47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 개별 공시가격이 2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한 1억 4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실투자금은 2억 1천만 원 정도의
만나보실 수 있는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현재 이 토지는 리스크는 줄이고 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이 딱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입지적인 여건 또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광주광역시로 가볼 거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서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이지만 34평대 아파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광주 1호선 평동역 인근 광주 송정역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용 면적이 84.95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우리 구 평수로 환산해가지고 34평대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7개 동 610세대 공이 모두 34평대 공급 면적이고요.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계약 면적 대비 58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공 연료는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층 중에 21층에 자리한 노열층으로서 2억 8,500만 원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자, 평동 1차, 2차, 3차 187만 평 바로 인근에 근로자 2만여 명의 배후 주거지에 위치해 있고요. 자, 차량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KTX, SRT, 광종, 송정역 광역통통망이 우수한 부분 자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자, 배후 수요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본 평동 일반산업단지 2만여 명의 근로자 외에 광주형 일자리 핵심 모델인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현대자동차 공장 부분 자체에 1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인원 부분 자체가 배후수로 자리 잡고요. 또한 어등산 관광단지, 그리고 투자선도 지구에 있어서의 어떤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배후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남 전주 혁신도시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배후 수요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자, 보시는 대로 123만 평에 3만 평에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 부분 자체가 약 1만 2천여 명의 고용과 고용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주거 복지 부분 자체로 인해서 본 아파트에 있는 인근 42만 평 부지의 배후 주거지 부분 자체로 형성되어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행위와 제한 지역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 11일 날 본 아파텔 인근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자, 대상 지역은 평동 1차 산업단지 주변에 일부 중공업 지역이 현재 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코자 본 제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제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지만 본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착공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공 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개발 행위 제한 지역 부분 자체가 본 아파텔의 어떤 개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잠재적인 가치를 상승시킬까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말씀드린 대로 1만 2천여 명의 고용 인원들이 주거할 복지 공간이 필요하겠죠. 주거 공간이. 그 부분 자체에 있어서 본 42만 평의 개발행위 제한 부분 지역 부분 자체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에 선점해서 투자한다는 투자 전략 부분 자체로 용이한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개발 호재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투자 선도지구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투자 선도지구 조정에 따른 장기 취업 유발 효과가 약 10만여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개발에 의한
배후 수요로 지금 탈바꿈될 것이고요. 본 개발 호재 부분 자체가 진행이 완료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본 아파트 인근에 있는 개발 행위 제한 지역 부분 자체가 2차적으로 개발 부분 자체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게 되면 평동산업단지 인근에 3차 부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3차 부지까지 개발된다고 하게 되면 총 187만 평의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배후 수요 부분 자체가 향후 충족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7개 동, 총 7개 동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주변의 광도 송정역, 평동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지역에 있어서 랜드마크 지역 부분 자체로 자리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공급 면적 34평, 그리고 대지 평수 자체가 12평 이상 부분 자체로 되고요. 자, 예상 가격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2억 8천, 21층입니다. 25층 중에 21층 자리에 있고 있는 예상 매매가는 2억 8,500이고요.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7,500, 월세를 활용할 시에는 3,000에 90, 그리고 실투자금은 8,400만 원을 만나보실 수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트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